전기 기사가 연차 내지는 반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G 저항, 의미 없다 X, 절연 저항을 O냐 X냐, X인 때 차단기가 떨어졌을 때 이때 측정하라는 거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절연 저항과 누설 전류.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전 되면은 우리가 복전되는 거, 이게 전기기사가 제일 신경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신경 쓰는 게 절연저항과 누설전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절연저항과 누설전류가 신경이 쓰이는데 평소에 우리가 신경을 쓰느냐? 안 써요.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누설전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절연저항 측정할 일도 별로 없어요. 전기기사가 되면 제일 귀찮은 소리 듣는 게 이 절연저항하고 누설전류입니다. 왜냐? 뭐 직무고시에서도 뭐 절연저항을 측정하시오, 누설전류를 측정하시오, 막 이런 걸 측정해서 놔두시오, 뭐 이렇게 해서 막 뭐 전기기사 임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1호를 만든 사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와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현장하고 맞질 않아. 뭘 하려고 하면 자, 정전도 시킬 수 없어. 뭘 해보려고 하니까 내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측정을 하세요. 뭘 하세요? 6개월마다 하세요. 분기마다 하세요. 연마다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을 그럼 할 수 없으면 뭘 해야 되느냐? 전기기사가 되면 확실한 이론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평상시에 측정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 누전이 나서 전기가 갑자기 차단되는 거예요. 누전이 발생되는 것을 실무에서는 있냐, 발생됐냐, 아니면 안 됐냐, 이것이 99%입니다. 99.99%예요. 그러니까 99.99%가 발생됐으면 확실하게 발생돼서 차단기가 떨어지고, 안 됐으면 안 되어 있다 이거지. 발생될 조짐을 찾기 위해서 0.01%의 조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빈대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 다 태운다 하잖아요. 조짐 잡기 위해서 뭘 만들다가 조짐 0.01%의 어떤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요거에 대한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수십 프로의 손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즉 사고가 난다 이거지. 그럼 하지 말. 그러면 저 양 선생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즉 왜냐면 누전이 발생되면 확실하게 발생되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짐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일이 뭐 메가를 들고 막 현장 가서 측정하고 해봐야 아무런 이득 나는 게 없어요. 조짐을 찾는 사람 찾겠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0.01%를 찾기 위해서 분명히 탈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탈이 나요. 나는 워낙 전기적으로 잘 알고 기술사고 뭐 똑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실 분은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36년을 전기하고 누전을, 여러분들 누전 많이 잡아보셨어요? 잡아보셨습니까? 저는요 누전을요 주택 누전부터 시작해서 뭐 공장 누전, 기기 누전, 오만 누전을 다 찾아봤어요. 잡아보고, 없애보고, 수리해보고. 그렇지만 그거의 결과는 확실하면 확실하고 아니면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장나서 누전 차단기를 들고 내가 절연저항을 측정하러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절연저항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누설전류계를 가져야 돼요, 이 두 부분도 오늘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절연저항은 뭡니까? 이거 절연저항, 전선이 절연되어 있는데 전류가 셀 수 있는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절연저항치가 좀 전에는 0.2 메가오hm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0.1, 0.2, 0.3, 0.4 이런 기준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220V 전로, 우리가 지금 220밖에 안 쓰잖아요. 예전에는 110 쓸 때는 0.1메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220이 저압 전로의 대부분입니다. 220 넘어버리면 동력이라는 거지, 동력. 저압에서 동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말하는 누전은 220 전로에서 전등전열 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행, 바뀐 법은요,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0.5 메가오hm 이상이에요. 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0.2 메가오음하고 0.5 메가오hm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설전류 허용치라는 게 있어요. 누설전류 허용치. 절연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새 나가는 거. 전기를 완전히 절연을 하면 뭐가 됩니까? 차폐. 완전히 차폐가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누설전류가 안 되는데 우리가 고무로만 감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무로만 감싸서는 전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도 허용치는 주겠다. 완전히 100% 못 막으니까 허용치라는 걸 주는데 저압전로 우리가 220V 전로라고 생각하면 1mm 이하를 유지해라. 1mm 이하를 유지해라. 고압전로는 우리가 전기기사 시험 볼 때 나옵니다. 뭐 최대전류, 고압전류는 최대전류라는 게 있어요. 최대전류의 2000분의 1 이하. 그 다음 단상인 경우에는 10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업무는 어느 업무냐? 이 업무입니다. 이 업무. 현행이든 종전이든 이 업무예요. 이 업무에서 몇 미리? 1mA 이하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mA 이하는 0.2 메가오hm 기준이고 0.5 메가오hm 기준은 0.5mm 이하입니다. 아, 누설전류가 뭐냐고. 이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통신장애도 나온다 그러고요. 잡음도 생기고, 개통오동자. 우리 전기기사 시험 전기기사 자격증 따서 보수교육 가잖아요. 뭐, 보수교육이라 그래요. 3년에 한 번씩 교육받으러 가야 되죠. 3일씩 교육받잖아요. 그러면 뭐, 개통오동작이다, 뭐, 등전이 접지다, 뭐, 오만 그 어려운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 시간에 듣고 다 까먹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안 까먹는 게 있어. 누전되면은 감전된다는 건 알아. 이것 때문에 뭐를 합니까? 이 전연자학 측정하고 오만 걸 다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감전, 화재, 전력 손실은 된다 하지만, 누설전류로 인해서 전력 손실되는 것은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누전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감전하고 화재지만, 화재도 모르겠다. 화재는 뭐 발생돼야 되는 것이고, 감전,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에 초점은 뭐냐? 감전이다 이거지. 감전 때문에 이제 절연장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누설전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전을 보호하는 게 누전 차단기 어스리카즈 브레이커에서 누전 차단기인데 누전 차단기가 있고 여러분들 그 전기실에 보면 누전 경보기라는 거 있어요. 누전 경보기라는 게 그래서 이걸 ELD라고 하는 거 어스리카즈 디텍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전 경보기는 이제 소방법의 화재 안전 기준 그걸로 인해서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기법으로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기실 배전반 밑에 저압반 밑에 딱 회로마다 간선마다 누전 경보기가 다 달려 있는데 뭐 1급 누전 경보기라고 하면 60A 이상, 그 다음에 2급은 60A 이하인데, 우리 전기실의 그 누전 경보기는 1급입니다. 1급. 전부 60A가 다 넘는 거야, 전로가. 감전된다. 기준은 있어요. 1mA 이상이 되면, 뭐지? 느낄 수 있어. 그러나 뭐 이거 긴가민가야, 긴가민가. 느낌이 있지만 이건 긴가민가지. 긴가민가가 되는 거고, 5mA쯤 돼가면 다 그 감전 당해봤잖아요. 찌릿하잖아. 찌릿하면서 손을 뗄 수가 있어. 10에서 15mA가 흐르면 우리가 감전되잖아요. 이렇게 쫙 접촉될 때 찌익하죠. 찌익하지만 손이 떼지잖아요.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근데 15mA에서 30mA 하면은 경련하고 신경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차단기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즉 습기하고 물기 많은 장소에는 15mA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30mA입니다. 30mA까지는 허용을 하는 거야. 사람은 뭐 악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차단기 자체가 너무 민감해서 있으면 계속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막 5mA로 낮추면 좋죠. 그렇지만
누전 차단기는 몇 초의 동작입니까? 0.03초의 동작이에요. 탁 누전됐어. 탕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30mA까지 높인 겁니다. 느낌은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죽으니까 30mA까지는 기준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10mm, 15mm 이렇게 흘러서는 차단기가 안 떨어지니까 즉 누설돼도 모르는 겁니다. 누설되는 채로 그냥 쓰는 거예요. 전기를. 우리가 안 떨어졌으니까 누전이 하나도 없는 걸로 착각하지만 누전이 줄줄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차단기가 안 떨어진 상태에서 누전됐어. 그럼 사람이 감전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뭐 어디 뭐 목욕탕에서 감전돼서 죽었다 하잖아요. 그 누전은 되고 있는데 그 선로를 잘라주는 누전 차단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시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서 전기가 새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갖다 대면 으익 하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전돼서 죽을 때 뭐 오래 걸립니까? 0.01초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기기사 공부를 하니까 전기 계통을 알아야 됩니다. 전기 계통. 이거는 지금 땅입니다. 이 땅. 뭐 건물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건물이 있으면 뭐 피뢰침이 있죠. 피뢰침. 피뢰침도 있고 뭐 피뢰 도선도 있고 건물에 번개가 맞는 것을 방지하는. 그래서 건물에 접지가 있습니다. 건물에 접지가 이렇게 있어요. 피뢰침 접지가 있고 피뢰침 접지 자체가 있어. 뭐 LA 접지 이렇게 할까요? 변압기가 오잖아요. 변압기가 차 델타 2차가 Y 결선이면 이렇게 Y를 그냥 씁니다. 그러면 이게 중성점이면 변압기에 이렇게 전선이 나오고 여기에서 전선이 이렇게 나와요. RST 상이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중성점 접지가 있어요. 중성점 접지. 중성점 접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보통 이종 접지라고 합니다. 중성점 접지를. 이것이 우리가 N상, 이제 뉴트럴상 N상이 되는 거예요. N상. 그러면 N상은 어떻게 또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N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RSN 이렇게. 전기실에서 차단기를 연결했다 그러면 여기 MC12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게 MCCB가 되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분전함으로 가요. 분전함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분전함에 그 메인 차단기가 있잖아요. 메인 차단기. 분전함의 메인 차단기가 이렇게 네 가닥 RSTN상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제 분전함에 차단기가 와요. 이제 네 가닥이잖아요. 이 네 가닥이 나오면 N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N상 그 다음에 R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케이블로 옵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 쉽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네 가닥이 옵니다. 네 가닥이 오면 다시 이렇게 부스바가 돼 있죠. 부스바가 돼 있어서 여기 뭐 단자가 마지막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또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단기가 3상 4선식 MCCB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저압인 경우엔 N상하고 R상하고 N상 이렇게 해서 ELB가 뭐 나갑니다. 뭐 20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죠. 이렇게 해서 부하로 나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떠한 부하가 있겠죠. 부하 쓰는 곳. 우리가 3상인 부분은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안 쓰고 이건 MC12 즉 누전 차단기가 아니고 이건 과전류 차단기고 이것만 누전 차단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또 차단기가 가서 다른 부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지금 이 함접지가 합니다. 함접지가 어디에 오냐면 접지선을 제가 파랗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접지단자가 있어요. 접지단자가 있으면 함접지는 이 접지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우리가 3종 접지를 만약 해보겠습니다. 3종 접지. 그러면 접지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접지가 이렇게 다 들어갔잖아요. 2종, 1종 또 접지가 또 있어요. 또 다른 접지도 있어요. 기기 접지. 여기에 보면 기기 접지도 있어요. 요 기기 접지도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압전로 기기면 1종. 제가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편해요. 1종이면 우리가 15ohm이고 3종이면 100ohm. 1종 15ohm. 2종은 지락전류에 150.
10분의 1 뭐 이렇게 하는데 이종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종 값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105ohm보다는 무작정 더 좋겠지. 뭐 만약 이걸 뭐 55ohm이라고 치면 여기에 ZCT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에서 ZCT 영상 변류기라는 겁니다. 영상 변류기라는 게 달려 있고 이것을 검출해서 여러분들 전기실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누전 경보기가 딥 스위치가 있어요. 딥 스위치 회로마다. 그럼 0.2, 이거는 0.5, 이거는 1.0. 즉 이것은 200mA, 요거는 500mA, 이거는 1000mA. 그러니까 0.2A, 0.5A, 1.0A 이렇게 딥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전 경보 ELD 경보 말 그대로. 제가 오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누설 전류계를 이렇게 딱 재가지고 누설 전류계를 해서 재보세요. 접지선에. 이 접지선 아닙니까? 접지선에 재보니까 제가 우리 현장에서 하나의 분전함을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64mA. 분전함에도 여기 메인 접지선이 있어요. 메인 접지선 찍어보겠습니다.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나. 전체적인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64, 58.5, 52.84 누설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64mA가 흐르는 거예요. 이 전로에서. 그러면 여기서 64mA가 흐른다는 것은 여기에서 들어와서 새 나가는 것이 64mA라.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얼마가 64mA가 경보된다. 이게 경보. 여기에서 새 나가서 64mA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지락전류가 쭉 해서 땅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64mA가 되는 거예요. 64mm. 여기가 누전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절연저항계를 재는 겁니다. 절연저항계 2.643 그다음 500V를 가지고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V를 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값이 전압에 관계없이 메가 값이 같다. 메가를 쫙 재서 이게 지침이면 이게 0, 여기가 뭐 1000이다. 1000메가오음이다. 이렇게 됐을 때 메가를 재는데 여기서는 메가를 잴 때는 어떻게 잽니까? 메가 단자가 있어요. 여기서 뭐 메가는 잴 때는 이 차단기를 당연히 내리고 이 선은 어디에 갖다 댑니까? 여기에 갖다 대죠. 여기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한선은 어디에 갖다 대냐? 여기에 갖다 대죠. 여기에. 이렇게 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서 이렇게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냐? R이 2.6 메가오hm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기준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현행으로 0.5 메가 이하만 되면 되잖아요. 0.5 메가 이하인데 2.6 메가오음이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0.5 메가에서 0.5 mA였거든요. 그러면 2.6 메가 하면은 이거 몇 mA가 될까? 그럼 계산을 할 수 있죠. V는 IR 여기서 지락전류 IG는 요 I를 가져오는 거죠. 그 그라운드 전류. 이것은 이게 2.6입니다. 2.6 곱하기 메가오음이니까 10의 6승에다가 볼트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냐? 여기에 500V 메가 아니면 1000V 메가 250V 메가 하면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220전로예요. 220V 전로기 때문에 220V를 가져오는 겁니다. 전류에 다니는 암페어잖아요.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0.000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0을 곱해버립니다. 1000을 곱해버리면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누설 전류는 미리암페어로 표시를 하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0.084 미리암페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사사오십시오.
0.1mA잖아요. 즉 1mA도 아니고 0.5mA 이하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0.1mA예요. 아주 양호하게 누설 전류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2.6메가오hm 하면은 양호입니다. 양호. 그런데 2.6메가오음이면은 저 지침이 어디냐? 이게 0이잖아요. 0. 0이 여기다 했을 때 이 정도 지침이에요. 이 정도. 근데 보통 우리가 누전 메가를 재면 이 정도 지침 올라옵니다. 이 정도에서 막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너무 이게 미세하게 나온다 이거지. 자, 2.6메가오hm 해도 이게 1메가오hm 해도 이게 야 긴가민가 아주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알아먹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메가를 재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요? 이걸 ELB를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어떻게 된다? 이 선로에 뭘 넣어요? 누설 전류계를 측정을 하면 측정하면 되잖아요. 이걸 누설 전류계를 측정하니까 어떻게 값이 나왔냐면요, 이렇게 갖다 댑니다. 누설 전류가 5.19 이걸 측정했어요. 측정하니까 5.15mA가 나온 겁니다. 5.15mA 하면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1mA 이하인데 5mA니까 따끔거리는 거잖아요. 이게 차단기는 안 떨어지지만 누전이 사람이 감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1mA 이상 하니까 이거는 불량이야, 불량. 그런데 재보니까 이거는 2.6mA 메가로는 이상이 없대. 2.6메가오hm. 근데 5.15m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설 전류계가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누설 전류계를 일반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항성이 있어. 저항성만 되는 게 있어. 일반형은 용량성 플러스 저항성 두 개를 다 측정을 해버립니다. 저항성을 측정하면 저항성만 측정을 해요. 그러면 저항성을 측정했을 때는 얼마가 나옵니까? 저항성 누설 전류계로 했으면 0.0 보통 0.09mA라도 나와줘야 되지. 아니면 0.1mA라도 측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형 이 부분은 뭐 50만원 이상 엄청 고가예요. 고가니까 현장에서 저도 저항성을 써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야? 저도 안전공사에도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면 용량성이 있다는 거예요. 용량성을 어디 눈에 봤습니까? 봤나요? 그런데 측정하니까 5.15A가 나와버리는 거야. 내가 이걸 믿고 이 누설 전류계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 안 하고 5.15A네? 거꾸로 이것을 IG를 환산해 보는 거예요. 5.15A. 그럼 5.15A는 어떻게 환산합니까? R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R은 I에다가 V야. 그러면 이때는 IG잖아요. IG. 그러면 220V에 IG가 5.15mA니까 1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1000 그대로 곱해주면 딱 해서 나눠보면 이렇게 하면 0.04메가오hm 정도가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치는 얼마입니까? 0.5메가오hm 이상 유지잖아요. 이상 유지. 0.04는 이거는 즉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불량. 이걸 환산시켜 보니까 0.04메가오음은 불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용량성을 없애줘야 되는데 용량성을 없앨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누설 전류계로는 용량성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설 전류계를 여러분들이 저항성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야 돼요. 여기에 누설 전류가 지금 측정해 보니까 64mA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흐르는 누설 전류가 얼마였냐면 5.15mA가 이 선로에서도 흐르고 있었죠. 5.15가. 그러면 다른 차단기에도 또 흐를 거예요. 누설 전류가 얼마 막 합쳐져서 여기에 EPS 분전하면은 누설 전류가 64mA가 흘러서 땅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측정을 대보면 누설전류로 측정해도 일반형을 가지고 하니까 값이 차단기를 안 떨어뜨리게 되면은 메가를 제재 말고 누설전류계를 써야 되는데 값이 안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단기를 굳이 안 떨어뜨리고 측정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누설전류계를 저항성 누설전류계라고 해서 비싼 걸 구입을 해서 한번 해보셔야 돼. 저는 안 해요. 이 비싼 거는 구입할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일반형은 10만원대입니다. 10만원. 10에서 20만원대고 저항성은 뭐 50에서 80, 뭐 100만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면 뭐 저항성을 사서 할 정도로 우리 현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놈의 직무고시 때문에 내가 저항성까지 막 사면서 전기기사가 아이고 나 저항성 이거에 말이야 직무고시 하니까 저항성 누설전류계에다가 뭐예요? 열화상 카메라에 내가 뭐 막 사달라 뭐 한 500만원치 사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뭐 30년 20년 막 근무해주고 내 직업을 보장해줄 것 같으면 우기면서라도 해보겠죠. 조금 하면은 말이야 잘라버리고, 조금 하면 기분 나쁘게 하고, 조금 하면 갑질하고, 그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가면서 이거 뭐 그냥 제가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가면 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예? 뭐 열화상 같은 거 없으면 적외선 온도계 하나 정도 하고 후꾸메라 하고 해가지고 OX 때만 판단할 수 있는 거. OX 누전이냐 아니냐 OX 판단은 일반형으로 다 된다는 거지. 일반형 계측기 가지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감도까지 꼭 있는 현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고감도 계측기를 가져 있는 현장을 근무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접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의 90%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면 돼. 이렇게 접지 단자가 이렇게 묶여 있어. 자, 여기가 63mm 오고 여기도 막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막 흐르는데 접지 측의 값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묶여 있기 때문에 63mA가 이렇게 64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쉬운 선로 내려가기 쉬운 선로로 몰려버려요. 이렇게 몰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2A가 나오기도 하고 1A가 나오기도 하고 재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설전류가 전체 다 생겨요. 여기도 생기고 막 전류가 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치 이하로 새고 있기 때문에 탈이 없는 거지. 누설전류라는 게 없지가 않아. 우리가 보이지만 않지만 전체 분전하면 누설전류가 다 이렇게 접지선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 이게 접지선이 없다. 63mm면 감전이잖아요. 감전. 그대로 감전이에요. 판넬을 이렇게 막 만지잖아. 만지는데 63mm가 밖으로 접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한테 느낌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차단기도 안 떨어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뭘 해볼 거냐면 접지 저항을 측정해 볼 건데 다시 한번 접지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접지선을 서로 묶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묶지 않았다고 봤을 때 만약 이게 2종 접지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N상의 접지고 이거는 E상의 접지, S상의 접지. 그러면 이게 E2, 뭐 E1, E3, E1입니다. 접지 저항은 접지라는 것은 누설전류를 땅으로 흘려 보내는 거죠. 흘려 보낸다. 전류가 대지로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설전류가 생기면 땅으로 보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감전 안 되게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여기에 전류가 들어가려고 하면 촉촉하고 이 조건이 말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가 촉촉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다 촉촉해졌나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게 접지 저항인데 접지 저항은 어떻게 재는 거냐면 만약에 이 선로하고 요 선로에 R을 재는 겁니다. 그러면 접지 저항계를 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5옴 이하냐, 15옴 이하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분전하면서 측정을 한다. 분전하면서 측정할 때 분전하면서 측정하게 되면 접지저항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접지저항을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이게 접지저항계죠? 이게 접지저항계요? 접지저항계다. 그러면 이걸로 측정을 해서 뭐 여기면은 105옴 이하, 105옴 이하만 나오면 되죠. 105옴 이하. 그러면 여기에서 접지저항계 이선식 간이, 이건 간이 측정. 이선식으로 해가지고 접지저항을 만약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접지저항을 만약에 측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간이 측정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접지저항을 측정을 하라 그래요. 접지저항을 측정하라 그러면 여기에 2단자, P단자, 여기 그 회사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어스 2단자, 검은색 2단자를 여기다가 물리고, 이게 거꾸로 물리는 날에는 기기가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은 105옴 이하니까 205옴에 맞추고 이것을 찍는데 어디에 찍어야 되냐? 이 N상에 여기다가 찍어야 되는 거예요. 간이 측정이면 2단자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이 P단자를 어디다? 여기다 된 N상에. 여기 N상. 이거는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단기가 있으면 당연히 차단기는 오프 시켜야 돼. 오프 돼야 돼, 오프. 오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선로에 됐으니까 이 선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요 선로에서 쭉 와서 N상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것을 이대로 갖고 와 보면 여기에 저항을 측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측정해서 값이 나오면 좋은데 해보면 여러분들이 1옴, 뭐 5옴 막 이렇게 아주 좋게 나와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 이게 묶여있다 이거지. 이게 묶여있어요. 이게 묶여있으니까 이렇게 묶여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묶여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1옴이지 1옴. 뭐 0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1옴이지만 이 선로가 길잖아요. 선로가 이렇게 길다 보면 선로의 저항, 선로의 저항이 접지저항 값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접지저항을 측정해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이거 의미 없어. 의미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전기실에 와서 접지 단자함을 열어가지고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접지 저항은 이 전선을 잘라버리지 않은 이상, 그러면 이 전선이 잘라진 걸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하면 되겠죠. 그럼 무한대 나오겠지, 무한대 나오겠죠. 결국은 접지 저항은 접지선이 잘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즉, 어디서는 접지선이 잘립니까? 접지선이 잘리는 것은 이런데 2차 측 여기에서 차단기에서 뭐 우리가 나가다가 콘센트를 쓴다 콘센트 쓴다 그러면 여기 콘센트에 접지선 하나가 나가잖아요. 뭐 이걸 이선식으로 접지선 안 쓰고 콘센트 쓰고 이런 거는 있지만 분전함 접지를 떼버리는 사람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분전함 접지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콘센트 같은 경우에 접지가 안 됐어. 그럼 콘센트 접지선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연결시켜주고, 콘센트 접지도 확실하게 꼭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꼭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감전이 위험이 없다. 아예 감전이 위험이 없는 콘센트 완벽하게 차단이 됐어. 이중 전력 차단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꼭 접지선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접지선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접지선은 안전성만 보장되면 접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 높은데 전등만 회로 구성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접지선 안 쓸 때가 많잖아. 여러분들 저 전등 달면서 접지선 꼭꼭 전등에다 다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꼭꼭 넣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게 누설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류를 해보려니까 값이 막 높게 나오잖아요. 값이 높게 나와요, 높게. 고감도, 저항성을
측정을 해야 누설전류계하고 절연저항계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되려고 하면 요걸 사야 돼요. 이것만 구입하면 막 측정된다고? 됩니까?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 안에 누설전류계를 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감싸서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원 안에 안 들어간다고, 선이. 그러면 선을 막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빠방! 하면서 터져버리잖아요.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누전 경보기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현장 관리를 해보면, 아, 여기가 누전이 있다, 없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꼭 측정해야 판단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건 당연히 배워야 되지. 그러나 현장에서 실무할 때는 측정하라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점검을 하시오, 검사를 하세요 할 때는 안전을, 자신의 안전, 자신이 안전도 보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 안전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설비 안전. 그 다음 전기 공급의 안전도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단기 못 내리는 거잖아요. 설비 안전. 이거 뭐 괜히 하다가 건드려서 탈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막 한참 하는데 설비 안전이, 이 차단기 위에 아주 중요한 설비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측정한다고 뭐 하다가 전선 하나가 뭐 잘못돼 버려서 전원이, 이 설비에 전기가 안 들어가게 되면 설비가 안 들어가서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이 손실이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정전으로 해야 되잖아. 이거 무정전으로 해야 되면 누설전류 하나 측정하려고 하다가 어떤 설비를 꺼먹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선을 건드려서 접촉 불량 나가지고 진짜 누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점검이나 검사는 자신의 안전 지켜야죠. 설비 안전 지켜야죠. 전기 공급의 안정성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니까 실제상 연차 반기 점검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현장을 관리하는, 그게 최고 방법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요. 뭣도 모르고 뭐 점검하라니까, 직무고시 점검하라니까 뭣도 모르고 막 가서 막 들이대다가 사고 나고 자기도 죽고 이놈도 큰일 나고 뭐 이 전기 공급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연저항하고 누설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한번 공감하시고 전기 업무를 지혜롭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